예상해 본다. 이 글은 뭐 하는 거라고요? 봉사활동 단체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요 이제 끝날 때까지 나쁜 말이 웬만하면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3번에서 5번까지 어떠냐면요 반전을 나타내는 표현 안 나옵니다. However, 이런 단어가 안 나와요. 보시면요. but도 안 나오죠. 됐어요? 왜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은 말만 해야 되니까. 얘가 권유하고 있어. 야 자원봉사 단체에 가입하면 좋아. 좋은 점을 말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구린 점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가입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점만을 얘기해야겠죠. 됐어? 자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뭐라고 보고했냐면요. 다시 한번 만족감을 보고한답니다. 뭐에 있어서냐? at reaching their social network in the service of others. 자 여기 and reach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단어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고 자, reach는 형용사로 부유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형용사에다가 앞에다가 en을 붙여주는 애들이 있어요. en. 그래서 and reach가 됐죠. 그럼 이때는 동사가 됩니다. en이 붙으면 동사가 돼요. 그래서 풍요롭게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풍요롭게 하다. 또 쉬운 게 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sure 같은 단어. sure는 확실한 이런 뜻인데 앞에다가 en을 붙이면은 확실하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형용사에다가 일부 형용사에다가 앞에 이렇게 en을 붙이면 동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다시 돌아가죠. 그러면 풍요롭게 한데 그들의 소셜 네트워크를요 사회적 관계망을 in the service of others니까 다른 사람들의 서비스 중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중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는 중에 사회적 관계망을 풍요롭게 하는 데 있어서 만족감을 보고한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자원봉사 하면서 좀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내가 자원봉사하는 그 대상과 뭐 친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자원봉사하러 간 그 사람들끼리 친해질 수도 있고 이런 거겠죠. Volunteering helps. 자, 자원봉사는 또 뭐가 도움이 되느냐? To reduce loneliness in two ways. 자, 두 가지 방식에서 외로움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 첫 문장에서 뭐가 나왔었지? 우리가 그냥 친구를 사귀는 방법은 아니었잖아요. 누가? 외로운 사람들이었잖아.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 이미 일 쌓여서 친구 많은 애들은 굳이 친구 사귀는 방법 필요 없잖아. 외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친구를 사귈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원봉사라면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외로움을 줄일 수가 있답니다. 그럼 이제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두 가지 방식이 뭔데? 이걸 말해야겠죠. 그래서 first 나왔고 also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 나온 거야. 자 그러면 4번 문장 보자. first부터 일단은 먼저 someone who is lonely. 자 외로움은 누군가는요 might benefit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답니다. from helping others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부터 그냥 혜택을 얻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외로운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은 그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부터 그냥 만족감은 얻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also 또한 they might benefit 그들은 또 이익을 얻을 수도 있대. 뭐로부터? being involved in 하고 나왔는데 아까 위에서 나왔던 be engaged in이랑 똑같아요. 뭔가에 참여하고 관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어디에? A voluntary program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대. 근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 where 그곳에서 그들이 receive support and help to build their own social network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받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래. 뭘 받느냐? 지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도움을 받게 된답니다. 여기서 help는 동사로 쓰인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이제 명사로 쓰인 겁니다. 지지와 도움이에요. 자, 어떤 지지와 도움이냐? To build their own social network니까 그들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을 build하는 거죠. 짓는 거죠. build, 뭔가 쌓아 올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와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대요. 즉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그냥 그 자원봉사를 하는 것 그 자체 얘가 나의 외로움을 줄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여기에도 나의 외로움을 줄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은 뭐였습니까? 외로운 사람이 외로움을 줄이려면, 친구를 사귀려면 어떻게 해라? 그렇지, 봉사활동에 참여해라 라는 거예요. 그 사실 이제 제가 전에 우리 옹화중 수업할 때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원래는요 벌써 4년 됐군요. 한 4년 전까지는 제가 꾸준히 기부를 했었어요. 제가 그지라서 조금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씩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제가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 그때 제가 어떤 이제 제가 주로 이제 후원하는 곳은요 딱 두 군데였거든요. 두 부류. 첫 번째는 미혼모, 두 번째는 이제 소년 소녀 가장 이런 부류들이었어요. 이런 부류. 왜냐면 나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니까 얼마나 힘든지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부류에 이제 제가 후원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후원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사기였어요. 그곳이 사기. 네. 그러니까 뭐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사실은 이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한 거였는데 그게 그냥 누군가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한 게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뭐 이렇게 좀 힘든 사람한테 돈이 갔다면 당연히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내가 2년을 몰랐는데 그게 나중에 내가 어떤 그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였거든요. 그런 일반적인 단체 후원을 한 게 아니에요. 뭐 사랑의 열매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단체는 저는 못 믿어갖고 이제 아는 이제 지인이 이제 자기가 아는 다른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뭐 그런 일을 한대.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이제 내가 후원하고 싶은 그런 부류를 이제 소개받아서 제가 이제 한 2년 동안 후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심지어 기사에도 나왔거든요. 기사에도 작년인가 불구속 입건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사기친 거였던 거. 그래갖고 그 이후로는 제가 후원을 끊었어요. 이게 좀 믿음이 안 가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제 우리 와이프가 참고로 과학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집에서 한 30분, 20분 정도 차 타고 가면은 이제 고아원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우리가 무료로 교육봉사 같은 거 하는 거 어떠냐 이런 걸 이제 계획을 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와이프는 영어만 못해요. 과학 강사긴 한데요.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국어, 수학, 과학 다 가르칠 수 있거든요. 영어만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그런 교육봉사를 하자. 얘기까지 나왔는데 코로나가 터졌네. 네. 그래갖고 이제 못하고 있었죠. 그런 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고 친구를 사귀려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에는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서죠. 맞죠? 그럼 외로움을 줄이려면 뭘 해라? 봉사활동 가입해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만 가능합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봉사활동이 유익하다. 너무나 쉽죠? 자, 그러면 왜 봉사활동이 유익하느냐? 왜? 타인을 도우면서, 그렇죠? 사회적 관계 형성을 풍부하게 하는 데서 만족감을 얻기 때문인 거겠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first와 also 이 부분에 있는 내용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왜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문을 넘어가기 전에 제가 또 오늘만 들을 수 있는 팁 하나를 또 알려줄게요. 잠깐 치고 어떤 거냐면 여기 5번 문장에 also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잠깐 볼게요. 제가 이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수행평가로 에세이 같은 걸 쓰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쓸 때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주제 같은 걸 잡고 막 이렇게 뭐 써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에 뭐 나는 뭐 만약에 뭔가에 대해서 뭔가를 찬성한다. 왜 찬성하느냐? First 어쩌고 second 어쩌고 finally 어쩌고 이렇게 써요. 다 애들이 다 이렇게 써.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별로죠. 다 이렇게 쓸 텐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과 같이 뭔가를 이제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여러 개 쓰는 거를 나열이라고 하죠. 나열. 그렇죠? 그럼 우리가 나열이라는 걸 할 때 이것도 공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나열할 때
이 어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수. 그럼 이 어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언제나 나열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어수는. finally라고 생각해 주세요. 어수가 나오면. 아시겠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고3 애들한테도 설명해 주는 게 이거예요. 어수는 나열의 마지막이다. 왜냐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너네가 이것도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풀 때 나오는 건데 주로 순서 문제나 문장 삽입 문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막 뭔가를 이제 나열하는 게 나와. 나열하는 게 나오는데 어소가 만약에 딱 하고 나왔어. 그러면은 어소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소하고 문장이 이제 끝났어. 여기서 끝났어. 그럼 이제 나열 이 내용에 대한 나열은 이제 뒤에는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안 나와요. 어소 나오는데 갑자기 뒤에 파이널이 나온다? 아니에요.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글의 논리 구조상 어소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나 이것만 말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 안 할 거야 이 뜻이에요. 어소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보다 어소는 나열의 마지막이에요. 지금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를 나열하는데 first 말하고 also로만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열의 마지막에 이렇게 항상 also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also 뒤에 뭔가 내용이 나온다는 거는 윗내용을 정리하거나 결론을 내리거나 뭐 이런 거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좋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 잠시 쉬었다가 뒷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디 가야 돼? 가자. 그럼요. 나 외국 먹어서 안 돼. 엄마한테 단어를 그렇게 보고 뭐 이렇게 쓰잖아. 솔직히 말하고. 그럼 얼마나 건드래? 근데 우리 있잖아. 어딘지 알지? 어디요? 걔네 우리 예전 작년에 끝나고 맨날 우리 놀았잖아. 그때 김지랑 엄마 가서 보는 애들은 다 알아봤어. 아무것도 안 문제가 안 돼. 모이랭이 하는 척하고 실제로 뭐라 그래? 하는 척하고 성질이 하는 척하고. 그거 뭐안 주나? 지금 너 뭔데? 이거 뭔데? 괜찮아. 내가 벗어줄게. 이거 나쁘지 않지? 대화에 똑같은 정보를 이어진 나락 같다는 지랄이 되겠어요. 빨리 풀어, 여기 있어요. 안 하는 게 있는데, 그죠? 근데 개 같은 건 어까 모르는 느낌인데 왜 서로 똑같이 낸다. 이어진 나락 같다는 식으로 나온다. 몰라 근데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지네들끼리 실드 쳐주라 말을 안 줘. 그래서 유연이랑 다나같이랑 친한 애들은 못 들었대. 줘줘야 돼 말아야 돼. 죽여버리면 이름 모른다고? 누군지 말 안 해줘. 정혜연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드 치던데. 지 친구 빌려줘. 장군인데 지 친구 빌려고. 니는 아는 애가 근데 나는 거기 아는 애들이 걔네 아는 애가 모르고 있었거든. 채랑 한소희랑 이현지 빼고는 주시 알아? 그냥 아는 사이? 어떻게 조금 아는 사이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딱히 싸운 애도 없고 이랬잖아. 이지원 공식인데 그밖에 안 나왔잖아. 아 그래? 상처는 안 나왔잖아. 청소했어? 실밥 풀었어. 너무 했구나. 아직 완전히 안 사람은 할 건데 모르겠어. 하긴 했는데 엄마를 못 믿겠어. 하긴 해. 할 것 같아. 모르겠어. 어떤 새끼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내
예서부터 이웃은 나랑 같아. 그냥 왜 봐? 외국인 인지하게 따라. 남자 같은 거. 그 남자를 누가 알아? 정수는 정수 뼈가 없어. 조심히 몰라? 아는데 안 친하지. 그걸 모르는 사이지. 주사람이 조심히 느낌 있어. 주사람이 족같이 생겼던데. 잘했어. 가봤어. 그러니까 좀 병신 같은데. 잘하거든. 찍혀 안 해도 돼? 잘 틀었어. 그래? 나랑 얘기도 다 어울렸을 거야. 그걸 안 어울리라고? 그래? 너 아무나 하는 뭐 뒤에 굉장히 현성 그거 같으니까. 아니? 핀. 밴드가 더. 이것도 봐. 내가 그냥 틀렸어. 끔찍 까졌어. 야, 다 외우고 안 해. 이 색깔 지금 팬티 그리는 거야? 색깔이 진짜 나도 이거 안 봐, 진짜. 니는 보시던 것처럼 내가 보여줄게. 지랄 나오잖니. 야, 깜짝 놀랐지. 어? 내가 너참 표현이 안 써. 그래서 어떤 차이를 쓰는 거야? 이렇게 표현. 여러 머리 되게 시금치 같아. 파랑이야. 근데 시금치 같아. 써서 만들어진 시금치. 보이지도 않는데 바지 때문에. 예뻐해요. 지금 자기가 밴드 없지. 아니 누가 밴드 있어. 아니 누가 밴드를 들고 다녀? 아니 그런 애도 있어요. 반에 하나씩 있던데. 아니 뭐 약방 차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밴드를 들고 다녀? 있지 않냐? 반에 한 명씩? 나 들려 댕기다가 말하는데. 그니까. 아유. 자 다음 거 보자. 자세히 안 보여. 아니 그 자전거 다 치우고 다음 거. 내용 쓰는 거 아니고 친구가 멋있다고 말하는 거. 아이 시끄러워. 다음 거 보자고 다 쓰라. 여기까지 썼나? 13쪽 여기까지 썼구나. 지난번 숙제. 자 봅시다. 6번 질문. 보시죠. 자 요번에도 이제 좀 보면은 이번에는 여기에 보이시죠? 뭐 have to라는 표현도 나와 있고요. 여기 마지막에도 have to 나와 있고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해야 한다 시리즈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 글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해야 한다만 보고 뭐 풀 수도 있겠지만 이 글은 제가 여기 4번 문장에 뭐라고 써놨어요? 주제 비유적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모든 독해 지문 모든 글은요 결국에 큰 틀로 보면은 딱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로요. 어떤 거냐면 주제랑 부연이에요. 결국 이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제와 부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연과 주제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요. 부연 같은 경우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연을 말하는 패턴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예시를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인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뭐 실험 같은 거를 들 수도 있고요. 뭐 통계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고 어떤 뭐 저명한 사람의 인용 얘기 어쨌든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주제 같은 경우는요 반대로 포괄적이어야 돼요. 거시적이어야 되고요. 비유적이고요. 추상적입니다. 이 특징은요. 특히 비유적이거나 추상적이라는 거는요. 레벨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 모의고사가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거기 때문에 포괄적이거나 거시적인 거 그냥 딱 요 정도로만 나오는 거예요. 요 정도로만. 근데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여기 추상 표현 나오지 않아요? 예, 이제 추상 표현 나오는데, 그러니까 레벨이 올라갈수록 얘네 빈도가 올라간다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막 다짜고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 만약에 내가 그냥 아무 말이나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 날에 수능 시험을 보러 가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사자의 심장을 지닌 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싫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사자의 심정이 뭔데? 그러니까 그 말이 주제예요. 일단은 그 말이 주제인데 이 주제문만 읽고 우리가 그 사자의 심정이 뭔지 파악할 수 있나? 당연히 파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서를 얻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구현에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든 글은요. 다만 주제를 처음에 쓸 거냐, 중간에 쓸 거냐, 마지막에 쓸 거냐. 그냥 이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기가 주제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지금이야 우리가 주장이나 요지나 이런 것만 배우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배웠던 뭐 have to라든가 뭐 명령문이라든가 뭐 it is important that이라든가 이런 패턴으로서 우리가 패턴으로 자꾸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주제는요 패턴으로 찾는 게 아니라 문맥으로 찾는 거예요. 문맥으로 엄밀히 말하면.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어디가 주제고 어디가 구현인지를 파악하려면은 얘가 포괄적 비유적이냐 아니면 구체적이냐를 따지면 됩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잘 못 따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는요 반드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구현 설명은요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말합니다. 특히나 이 경우는요 주제가 비유적이거나 추상적이에요. 특히나 더더욱 그러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지문도 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자면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 여기 첫 문장과 그 다음 문장, 이 두 문장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두 문장에서는요. 처음에는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Shared purpose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봉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여기 studies review 이 부분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부연 설명을 한 패턴입니다. 이 지문은 난이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구체화만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쉬웠어요. 근데 아까 전에 했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제가 여기 중간에 3번 문장에 나와 있죠. 그러면 얘도 똑같네. 얘도 사실 똑같네요. 얘를 더 구체화한 게 4번이고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이 나오긴 했지만 뭔가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얘를 조금 더 구체화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은 지문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요 새로운 내용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 앞에서 말했던 거를 더.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주제가 비유나 추상적으로 나온다면은 이렇게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면 첫 문장을 봤을 때 You can buy conditions for happiness, but you can't buy happiness 하고 나왔는데 지금 딱 보더라도 happiness가 두 번 나왔으니까 행복에 관련된 얘기겠죠. 근데 갑자기 뒤에선 테니스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구체화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사실 제가 4번에다가 주제라고 썼지만 요 첫 문장 있죠? 첫 문장 요것도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주제죠. 얘도 주제고 얘도 주제고 마지막에 나온 것도 주제예요. 주제가 무려 3문장이나 됩니다. 이 3문장이 뭐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인데 말만 좀 다르게 한 것뿐입니다. 말만 다르게 한 것뿐이에요. 첫 문장을 해석해보면 너는 행복에 대한 조건을 살 수 있지만 행복을 살 수는 없대요. 행복의 조건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 뭔가 되게 포괄적이죠. 그렇죠? 비유적이진 않아요. 근데 되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다음 문장에서 그것은 테니스를 치는 것과 같다 하면서 오히려 여기서 어떻습니까? 예시에서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예시에서. 오케이? 예시에서 비유를 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테니스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글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글은요. 소재가 뭐냐? 이 글의 소재는 바로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거예요. 행복의 조건. 근데 갑자기 테니스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한번 보시죠. You can't buy the joy of playing tennis at a store. 너는
가게에서 테니스를 치는 즐거움을 살 수 없답니다. You can buy the ball and the racket. 자, 너는 라켓이랑 공을 살 수는 있지만 You can buy the joy of playing. 경기를 뛰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살 수는 없대요. 아, 그럼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행복을 위한 조건과 행복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복을 테니스로 지금 비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표시를 하면서 가보자고요. 표시를. 자, 그러면 행복을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할게요. 행복의 조건은 노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테니스를 치면서 얻는 즐거움은 행복이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공이나 라켓을 사는 것, 이건 뭐예요? 행복의 조건이 되는 거죠. 됐어요? 아래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경기를 뛰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구매한다. 이것도 뭡니까? 역시나 행복이 되겠죠. 행복. 됐어요? 우리가 이제 테니스를 치면서 되게 신난다, 재밌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행복인데 이 행복감을 우리가 구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 직접 하는 사람만 그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테니스를 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공과 라켓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공과 라켓은 행복의 조건이죠. 행복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잖아. 이거는 구매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시면 To experience the joy of the tennis. 자, 테니스의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You have to learn. 너는 배워야 돼. To train yourself to play. 그리고 스스로 연습해야만 한답니다. 스스로 훈련을 시켜야 된대요. 테니스를 치도록요. It's the same with writing calligraphy. 자, 이번에 또 다른 예시를 드네요. 이번에는 또 다른 두 번째 예시가 나왔습니다. calligraphy를 쓰는 것과 똑같답니다. 그럼 두 번째 비유적 예시가 나왔네요. 또 새로운 얘기가 나왔죠? 그럼 뭐라고? 비유, 구현이라고, 구현. 그렇죠? You can buy the ink. 자, 너는 잉크 살 수 있고요, white paper, 답종이를 살 수도 있고, 브러쉬를 살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if you don't cultivate the art of calligraphy, 너가 calligraphy 기술을 양성하지 않는다면요, you can really do calligraphy. 너는 진정으로 calligraphy를 할 수가 없답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또 역시나 첫 문장에서 나왔던 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살 수 있어요. 너가 행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은 살 수 있지만 행복 그 자체는 구매할 수가 없다를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alligraphy는 requires practice, 연습을 필요로 하고요. And you have to train yourself. 너 스스로 연습해야만 한답니다. 여기서 또 have to 나왔죠. 됐어요?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조건은 살 수가 있지만 행복 그 자체는 살 수가 없어.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가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밖에 없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You're happy. 너는 행복하대요. calligrapher로서요. 오로지 언제 너가 캘리그래피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이때만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Happiness is also like that. 자, 행복 또한 그러하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죠. 지금 비유적인 예시로 든 게 테니스 얘기했고요. 캘리그래피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둘 다 뭡니까? 테니스를 치기 위한 조건, 캘리그래피를 하기 위한 조건. 이 조건들은 구매가 가능하지만 캘리그래피를 하면서 얻는 즐거움, 테니스를 치면서 얻는 즐거움, 이거는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행복도 똑같다고요. 너는 행복을 양성해야만 된대요. 행복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It cannot acquire it. 너는 그것을, 즉 행복을 얻을 수 없답니다. 뭐가 없다면요? 너의 지속적인 노력이 없다면.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은요. 내가 그냥 구매하거나 아니면 뭔가 자연스럽게 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행복이라는 거는요,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노력해요. 본인이 노력해야 된다고.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구매할 수도 없고요. 지가 알아서 오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쉽네요. 정답은 3번밖에 없겠죠. 일단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3번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소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좀 되게 생뚱맞게 막 캘리그래피 얘기가 나온다거나 테니스 얘기가 나온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다 땡이겠죠. 왜? 테니스와 캘리그래피는 전부 다 예시로 나오잖아요. 예시. 이 글의 주된 내용이 아니죠. 이 글의 주된 내용은
행복이라는 거를 위해서, 행복이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테니스와 캘리그래피 얘기를 한 거지. 테니스 캘리그래피가 주된 내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라든가 2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말이 안 되는 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4번 같은 경우가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안 나왔어요.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야만 행복을 거머쥘 수 있다라는 내용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한 지문만 더 할게요. 이번에는 숙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즉석으로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앞줄 그냥 바로 뭐라고요? 세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 네네. 아,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정답은 물어볼 거예요. 네. 그게 숙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숙제는 안 줄 거예요. 오늘 한 거니까. 숙제는 그 뒤에 거 줄 겁니다. 자, 한번 해볼 건데 이 글 같은 경우는요. 우선 처음에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이런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바로 3번 문장입니다. awards하고 나와 있는 문장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바로 be supposed to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뭡니까? 해야 한다는 뜻이야. 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요지문으로서는 해야 한다 시리즈가 나올 수 있죠. must, should, have to, be supposed to 이런 것들 전부 다 해야 한다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문장. 제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지나 주장을 위주로 보고 있지만 그거를 떠나서 글 자체를 읽는 법을 자꾸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저런 팁을 주고 있죠. 주제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부여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 라던가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 실험이나 뭐 이런 연구 이런 글은 보통 후반부에 주제가 나온다라던가 이런 걸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처음 보는 글을 읽을 때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첫 문장에서 항상 우리가 기선제압을 해야 됩니다. 첫 문장에서는 웬만하면은 이 소재가 등장해요. 이 글의 소재가 무엇일까? 웬만하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문장을 보시면요, certainly 분명히 칭찬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분명히 칭찬은 중요해 이렇게 말했어.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뒤에 반전이 나오거나 아니면 조건이 나오거나 이거를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봐봐, 우리가 분명이라는 말이 없을 때는요, 이 말이 없다고 쳐볼게요. certainly가 없을 때 칭찬은 중요해 이렇게만 말했어. 그러면은 뒤에는 칭찬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certainly가 있잖아. 우리말로도 어떻습니까? 우리말로도 야 이건 분명히 중요하거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우리말로 할 때도요. 그러니까 이 칭찬이란 게 중요하긴 한데 뭔가가 있다, 뭔가가 나오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 글의 소재는요, 칭찬이에요. 칭찬. 주어 자리에 나왔잖아. 프레이즈라고. 그럼 뒷내용을 한번 볼게요. 분명히 칭찬은 중요해. 뭐에 중요하냐? 아이의 sense of self-esteem, 자존감에 있어서 중요한데 but이 나왔네요. 나왔잖아. 반전 나왔죠? 근데 when given too often for too little 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when이란 단어가요, when이란 단어랑 속성이 굉장히 비슷한 접속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if예요. if라는 말과 when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if는 만약에로 해석하고 when은 뭐뭐 할 때로 해석을 많이 하죠. 근데 둘 다 엄밀히 말하면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when도 if도 둘 다 뭐뭐 한다면. 아시겠죠? 조건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 칭찬하는 게 중요하지. 아이의 자존감을 길러줘야 되니까. 근데 뭐 한다면 given too often, 너무나 자주 주어진다면. 뭐에 대해서? too little, 너무나 작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작은 것에 대해서, 사소한 거에 대해서 칭찬이라는 게 너무 자주 주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It kills impact. 그것은 효과를 죽인대요. 어떤 효과를? 진정한 칭찬의 효과를. 뭐 할 때? It is called for. 그것이 요구될 때, 필요로 될 때. 그러니까 이 칭찬이라는 게 진짜 필요한 타이밍이 있어. 근데 이게 요구될 때 그 칭찬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야. 너무 사소한 거에 대해서 자주 칭찬을 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주제가 첫 문장에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바로 말할 수 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사소한 것에 대해 자주 칭찬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효과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거야. 아주 쉽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첫 문장 읽고도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문인데도 불구하고 이 필자가요 아주 친절하게 글을 써준 거예요. 첫 문장부터 그냥 대놓고 말해줬죠. 그럼 뒷내용부터는 다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이거에 관련된 거. 그렇죠. 예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왜? 칭찬 자주 해주면 좋은 거 아니야? 왜? 왜 이렇게 하면 효과가 떨어지는데? 이유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정우한테 막 그런 거야. 정우가 선생님 저 오늘 똥 2번 싸고 왔어요. 우와 최고! 야 너밖에 없어. 역시 최고야. 좀 그렇지 않냐? 그렇죠? 좀 그렇잖아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사소한 거 아니 네가 뭐 한 4-5살짜리 얘기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중3 올라가는 애한테 우와 똥을 2번이나 쌌어 막 이러고 있으면 자괴감 들지 않겠냐고. 그죠? 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Everyone needs. 자, 모든 사람들은 needs to know. 알 필요가 있는데 뭘 알 필요가 있는가? 대생략된 거예요 뒤에. They are valued and appreciated. 자, appreciate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 좀 잠깐 볼게요. 자, 니네가 알고 있는 뜻 좀 한번 말해보자. 감사하다. 감사하다. 진짜로. 진가를 알아보고 오, 예, 뭐 진가를 알아보다. 또 말또 하나 더 있어. 인정하다. 인정하다는 얘랑 비슷하니까. 예, 인정하다. 인정한다는 게 진가를 알아본다는 거잖아요, 사실. 또 뭐 있을까?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해하다. 이해하다. 하나만 더 쓸게요. 감상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감상하다. 주로 이제 어떤 그 미술품 작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감상한다고 할 때도 우리가 appreciate를 써요. 선생님 이 4개의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되나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왜냐면 4개 뜻이 다 잘 나와요. 다 잘 나와. 감사, 감상, 이해, 인정이에요. 감사, 감상, 이해, 인정. 알겠죠? 감사, 감상, 이해, 인정. 이렇게 4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전부 다 동사예요. 감사하다, 감상하다, 이해하다, 인정하다. 알겠죠? 자, 여기에서는 인정받다.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네. 자, 모든 사람들은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 그들은 가치가 있는 존재이고요. 인정받는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답니다. 그리고 praise, 칭찬을 is one way, 한 가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 of expressing such feelings. 그러한 느낌을 표현하는 것의 한 가지 방법이랍니다. 그러한 느낌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고 인정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구나. 이거의 대표가 뭐야? 칭찬해주는 거잖아. 칭찬해주는 거. 자, 근데 또 벗이 나왔어요. 하지만 오로지 뭐 하고 난 후에만 something praiseworthy. 그러니까 칭찬받을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has been accomplished. 달성되었을 때만이랍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사실 조건이 계속 붙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류의 글을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주제에서 칭찬이 잘못된 거다라고 나오면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칭찬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칭찬은 좋은 겁니다, 분명히. 지금 좋은 점을 계속 말하고 있잖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존감을 길러주는데 좋은 거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느낌, 뭔가 이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고 인정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이런 느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식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칭찬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조건이 붙는 거죠. 어떤 조건? 칭찬받아 진짜로 칭찬받아 마땅할 만한, 그렇죠? 그런 일을 했을 때만 칭찬을 해주라고. 정우가 뭐 똥 2번 쌌다고 이런 걸로 칭찬해주지 말고, 뭐 저기 뭐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윤이가 막 올백점을 받아왔어 시험에서. 그럼 이런 건 진짜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잖아요. 이런 거에 칭찬을 해주라고. 맞다.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누구였더라? 누구 올백점 받은 애 있었는데 우리 학원에. 우리 학교에
오마중 아니었던 아 저기예요. 저기 어디냐? 안국중에 있었어요. 안국중. 안국중에 한 친구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올백을 받았어. 깜짝 놀랐어. 그런 건 칭찬받아 마땅한 얘기했죠.